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그 사기암을 자연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얼마나 많은 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병이 고쳐지기도 한다는 걸 제가 암에 걸리기 전과 후를 생각하면서 그 걸린다기보다 진단을 받은 그날, 진단받기 전부터 암은 걸려 있었겠죠. 근데 암에 걸리기 전에 먹었던 음식과 진단받기 전에 먹었던 음식, 진단받은 그날부터 바꿨던 음식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는 암을 걸리게 만든 음식이었고 여기서는 암을 치유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크게 두 가지를 테마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전자 조작식품입니다. GMO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또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나 학자들이 인간이 만든 재앙, 이게 생명공학이라는 그런 거창한 그런 타이틀로 만든 재앙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게 GMO라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한 그 식품들이죠. 네, GMO가 어떤 게 있냐면 제초제,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농토가 넓고 옛날 같으면 자급자족식으로 했지만 한국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식으로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텃밭 정도로 해서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비나 이런 건 다른 데서 조달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 시골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급자족 하진 않잖아요. 다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럼 시장에 내다 팔 때 이게 그 소비자의 그 선호도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유전자를 조작하더라도 멀쩡하게 생긴 거, 보기에 딱 좋은 거, 이런 걸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춰진 거예요. 지금 농산물도. 그러니까 농업이 이제 사업화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킨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화를 하다 보면 일일이 풀을 뜯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헬기로 씨 뿌리고 헬기로 농약 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농약을 잘 들어야 돼요. 농약이 잘 이렇게 한번 뿌렸으면 이게 그 농약을 뿌린 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농약을 뿌린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투자된 자본에 대한 걸 뽑잖아요. 그래서 이 제초제에 대한 내성 증가를 한 감자, 이런 또 다양한 옥수수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을 해놨는데 그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감자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 하면 이게 밭이 전부 제초제를 뿌려도 감자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감자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지만 이 땅이 초토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업화된 농업에서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그 감자가 컸을 때 모양은 크고 이쁘지만 실제 들어있는 영양가, 무기질 이런 건 땅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지 못하는 그 쓰레기 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량이나 시장에 내다 팔 때 그 보기에 좋은 그런 상업성만 대두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그것만 있냐 하면 양배추에다가 전갈에 독을 넣어서 이 외부에서 그 병해충이 먹으면 병해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들도 이걸 먹질 않는 거예요. 죽을 걸 아니까. 그럼 양배추가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요. 지금 브로콜리도 90% 이상의 유전자 조작된 그 씨앗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기에 정말 좋고 병해충이 달려들지 않아서 농민은 이게 제값을 받고 팔지만 그걸 먹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일단은 입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장내에는 미생물이 사람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생물이 우리 몸하고 별개냐? 절대 그렇지 않죠. 미생물은 장 속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균, 유해균이 늘 이 병형을 이루고 있는데 병해충을 죽일 정도의 그 독성을 이미 양배추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었을 때, 이 양배추를 먹었을 때 사람은 괜찮지만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결국 그 미생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또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그 결론을 많은 과학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유전자를 가진 감자도 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돼지도 있고요. 또 소의 유전자를 가진 생선도 있고 생선 유전자를 가진 토마토도 있고 이거는 뭐 수천 가지의 식물, 동물, 곤충까지 다 조합을 해서 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엄청나답니다. 지금 미국의 몬산토라는 엄청난 대기업이 이 유전자 조작을 이제 주도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에서마저도 미국 의회에서 이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다. 이 규제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 대기업의 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게 통과되지 않는 건 대단한 위험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사람한테 그런 몬산토라는 그런 회사들은 세계 식량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세계 식량난은 분배의 문제지 정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또 부자 나라에서는 쌀도 썩어서 버리고 밀가루도 썩어서 버려요. 가난한 나라에는 없어서 굶어 죽어요. 이게 분배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도 뭐 어떤 나라에서도 상류층 권력층이 다 독식을 하고 밑에 사람들은 또 많이 굶고 죽고 하는 그런 분배의 불합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그 세계 식량난에 기여한다는 말은 허상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으면 위험한가? 이렇게 위험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 결국은 그 암을 일으키는 건 지금 모든 생물들 쥐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70% 이상이 유전자 조작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면도 터키로 60억 원어치인가 수출을 했다가 터키에서 그 공항 통과하면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그 밀가루 면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밀가루 유전자 조작 밀을 미국에서 들여온 그 밀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반품이 됐어요. 전량 반품이 됐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걸 정부에서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마저도 어떤 식품에 유전자 조작된 그 재료가 들어갔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 같은 나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라면을 다 분석을 해보고 반품을 시킬 정도니까 저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그런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 유전자 조작 씨앗도 막아줘야 되고 우리 토종의 옛날부터 있었던 씨앗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도 어떤 식품에 유전자 조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라면이면 라면, 어떤 가공식품이든 그게 유전자 조작인지 아닌지 난 GMO라고 외국의 식품들은 다 적혀 있어요. 유럽에서 나오는 식품들은 딱 마크가 있습니다. 난 GMO 써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품은 전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공식품은 옥수수, 카놀라, 콩, 여기에 그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 조작식품이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중에서 옥수수 캔도 있죠. 또 옥수수로 만든 과자 엄청 많죠. 또 카놀라유 있죠. 콩으로 만든 식용유 있죠. 이게 전부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먹는 시리얼, 이유식, 아기 분유, 샐러드용 드레싱, 마요네즈 같은 거 이런 것도 거의 유전자 조작의 원료가 들어가고 칩, 쿠키, 빵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콩으로는 콩기름, 콩가루, 콩 레시틴, 콩 단백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옥수수 기름, 옥수수 전분, 옥수수 시럽 이런 모든 식품들의 GMO 농산물들이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의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 아마 통계를 내면 엄청날 거예요. 통계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정말 이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늦게 공부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이런 식품에 대한 책 이런 거 읽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는 90% 이상의 콩이 또 70% 이상의 옥수수가 다 GMO라고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에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씨앗도 유기농으로 키우는 씨앗마저도 이미 GMO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농민들은 이게 GMO 씨앗인지조차도 개념 없이 심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15년 전에도 어느 농민이 요즘 옥수수는 한 해 심으면 더 이상은 못 심으니까 매년 씨앗을 사야 돼요. 이거 씨앗 내년에 심으려고 받아놔야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GMO 씨앗인 거예요. 계속 씨앗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 해만 딱 F1만 생산이 되게 만들어 놓은 조작한 거예요. 유전자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미 그때도 GMO 옥수수 씨앗이 나와 있었고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 식품을 도입한 뒤에 암 발병률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지금 유럽 쪽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고 한다는데 그래서인지 미국, 우리 한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암 발병률이 높고 특히 중국도 암 발병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중국도 지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중국의 농산물에서도 또 우려되는 건 이미
반찬을 만들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다 뭐 장아찌니 이런 종류 만들어오는데 거기에는 향미 증진제니 뭐 이 방부제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고요. 또 1993년에 FDA에서 유전자 조작소의 성장 호르몬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렇게 되고 나면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우유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 IGF-1이라는 이 성분이, 그런 성분이 500%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 우유에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IGF-1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이걸 1999년도에 사용 금지를 했고 1994년에는 유럽연합에서 이미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미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 한국도 사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푸스타이라는 그 박사는 GMO 감자를 먹인 쥐를 실험을 했는데 장이 손상되고 면역계가 훼손되면서 훼손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하자마자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MO에 대한 이런 걸 그런 지식들을 대중화하는 걸 싫어하는 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GMO 농산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대기업들, 뭐 라면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되는 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GMO인지 아닌지 표기라도 해서 사람들이 정말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해고돼 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유전자 조작식품을 한 번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더라는 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그 학술지에서는 GMO 작물 주변에 살던 꿀벌들이 그 작물의 꽃가루에 접촉을 했는데 대량으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꿀벌들이. 근데 이 부검을 해봤대요. 근데 꿀벌이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그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꿀벌도 대장에 있나 봐요.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건강도 이것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GMO의 피해를 보면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항생제의 내성이 강하게 나타난답니다.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생제가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생제의 내성이 강한 다른 또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안 들으면 급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면역력을 억제하더라. 알레르기가 많더라. 또 암 위험이 상승하더라. 이런 게 GMO의 피해로서 공식적으로 학술지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씨앗의 속임이라는 책을 쓴 제프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GMO 옥수수를 먹인 쥐들을 옥수수를 먹여보니까 3주 안에 죽었는데 그 쥐들이 간과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양이 GMO 옥수수를 먹여보니까 불임이 많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 있고, 양떼가 GMO 목화밭에, 그러니까 지금 GMO를 많이 쓰는 이유는 거의
그 병해충에 강한 이제 종자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병해충에 강하면 이게 그만큼 소출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떼를 GMO가 이렇게 GMO 씨앗으로 하는 그 목화밭에 넣었더니 방목됐는데 그 다음에 양떼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씨앗의 속임이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GMO 콩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콩을 수입한 영국에서 콩 알레르기가 50%가 급증했다. 콩 알레르기 없던 사람이 GMO 콩에서는 알레르기를 나타내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 위기에는 GMO가 대부분의 그 가공식품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면 반품 사건, 이런 것도 대단히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가공식품은 인간이 섭취하기에는 부적합한 음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을 파괴하고 분명히 병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GMO 식품이 가공식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인간들이 생명공학이라는 그 기술이라는, 그걸 포장한, GMO를 포장한 그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공학 기술은 통제불능의 재앙을 만들 것이다 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 바른 소리를 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GMO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우리는 GMO를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식품을 먹지 말자. 가공식품의 70~80%는 GMO 농작물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GMO 콩으로 만드는 기름이나 카놀라유나 뭐 이런 그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그건 옛날의 식용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용유도 우리가 뭐 튀김을 거의 젊은 사람들이 뭐 통닭튀김이니 뭐 치맥이니 하면서 많이 먹죠. 그 외에도 이 기름 엄청 많이 씁니다. 뭐 지금 명절이라고 또 뭐 부침개니 뭐니 다 이렇게 식용유, 그 싼 식용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GMO 콩이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암 환우님들은 이 GMO가 암을 더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GMO 식품 들어간 그 가공식품 이런 걸 절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